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밥입니다. 언젠가요? 7월달인가요? 7월달에 6월달인가요? 헷갈리네? 5월달인가? 어찌됐든 그쯤에 이 직장인 근로자 햇살론이죠. 직장인 근로자 햇살론이 이게 한도가 증액이 됐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상담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 더 이상 뭐 대출이 안 돼서 햇살론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데 대출은 가능하지만 햇살론보다는 다 이자가 높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낮은 걸 찾다 보니 햇살론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계십니다. 사실 요즘 뭐 금융사마다 이제 좀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금융사는 월 한 10일 정도? 10일도 안 돼가지고 당월 마감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길래. 그래서 뭐 월말, 그리고 좀 인기 없는 금융사라면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운, 승인율이 좀 낮은 곳이죠. 그런 곳이나 월 후반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 자격조건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화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인율이 높은 곳, 이런 데는 뭐 월 10일 보름 전에 이미 마감이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문의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햇살론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전에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햇살론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이 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우는 이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죠. 왜? 현재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햇살론을 이용하게 되냐? 바로 대납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기존에 있는 햇살론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뭐 가장 쉽게는 주변에서 융통하는 걸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린다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융통을 해서 갚아가지고 다시 햇살론 받아서 빌린 사람한테 갚아주면 되니까, 그럼 뭐 소주 한 잔 또 사주고 그럼 되죠. 그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왜? 융통을 하게 되면 내 신용에 변동이 없잖아요. 대출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대부업체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받으세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일단 햇살론 상환하고 받아가지고 대부업 상환하세요. 비록 대부업 이자가 높긴 하지만 며칠 안 쓰잖아.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쓰는데 뭐 일주일 그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조차.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납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납이 뭐예요? 저희 같은 상담사들이 대신 햇살론을 상환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햇살론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시는 건데, 이 대납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바로 수수료죠. 수수료. 공짜로 갚아주질 않죠. 수수료를 받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햇살론 대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발이지 꼭 이런 점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납을 이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라면,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이것쯤은,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첫 번째 수수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줘야 되는 수수료라고 쳐요. 어차피 내가 이걸 이용하게 되니까. 다른 거 떠나서, 자, 그러면 햇살론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금융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나요? 금융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를 못하죠. 줄이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햇살론 내부 등급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이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 금융사에서는 당신 너무 대출도 좀 많은 것 같고 신용도 그렇다 안 좋으니까 우리는 1,000만 원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부 등급에 의해서 1,500이 나왔는데, 우리 1,800 해줄게. 2,000 해줄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 저축은행들, 특히 저축은행에서는 그 등급의 최고 금액, 예를 들어서 몇 등급에 1,500까지 가능하다. 그럼 그 1,500까지 대부분 해줍니다. 근데 어디 뭐 저축은행은 똑같은 등급인데 1,800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래도 그 금액, 저래도 그 금액이에요. 나오는 금액은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적은 거. 업체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보면은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그 큰 비용을 줘가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대납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한 업체만 물어보지 말고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더 싸게 부른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로 낫다 싶으면 그쪽을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필요자금이에요. 필요자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햇살론으로 1,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어. 잔액이. 근데 이걸 상환을 했을 경우에 1,500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 1,000만 원 상환하면 1,5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필요한 금액이, 필요 자금이 500만 원 이상이요. 500만 원 이상.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1,500. 1,000만 원 상환하면 1,500 나오니까 500만 원 내가 이용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대납이죠. 대납. 대납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있다겠어요? 수수료가 있다겠잖아. 이거에다 수수료를 또 빼야 돼. 그러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이 안 되죠.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500만 원 내가 이용을 못해. 근데 내가 필요한 금액이 최저가 500 이상은 돼야 돼. 근데 이 업체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500이 나오는데 1,800까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1,800까지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높일 수는 없다고. 그럼 뭐야? 어떻게 해서 300이 더 나와? 희한하네? 라고 하겠지만 이 수법이 뭐냐? 일단 1,500을 받아요. 햇살론 1,500 받아. 그리고 나머지 이 부족한 300은 대부 쪽을 이용하거나 그나마 대부라도 나와서 금액을 맞춰줬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럼 자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이걸로 딱 마무리해버려요. 그럼 나는 500이 필요한데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야. 만약 이 금액 500이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다면 나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말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00이 나오는지 1,800이 나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햇살론 내가 이거 상환했을 때 여기저기 물어보세요. 기존의 햇살론 이용 중일 때도 가는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금융사에서 조회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전체 조회를 할 수 있죠. 대출 조회. 거기서 내가 이걸 상환하면 얼마까지 나온다라고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먼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내가 1,500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잔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비용 지불하고 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500이 안 되네? 그럼 나 500 이하는 필요 없는데? 그럼 그냥 이용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까지 구할 수 있는 잔액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개인이 어정쩡하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오늘 싹 없어져 버려요. 항상 그랬죠. 주머니 넣어놓으면 이거 낸장은 우리 쓰지도 않았는데 돈을 술술술 잘 빠져나가.
뭐 춤에 뭐 구멍 났나 봐, 아주. 본인도 모르게 다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필요 자금,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감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햇살로는 일반 이금융권 신용대출에 비하면 이자가 낮죠. 이자가. 그러니까 요즘 뭐 저축은행 한 10% 정도 하니까 뭐 다른 중금리 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중금리 대출을 갚아서 그러면 몇 프로라도 줄이잖아. 낮추잖아. 그럼 난 그만큼 이자를 좀 줄이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올바른 생각이네요. 제가 항상 대출을 빨리 갚는 방법은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금리 대출이 있어요. 중금리가 어떤 분은 5천만 원짜리 하나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 뭐 2천만 원, 그리고 뭐 5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쪼개져 가지고. 어떤 분은 단 한 건에 그냥 5천만 원이 있는 분이 있고. 자, 둘 다 중금리야.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똑같이 중금리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로 내가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남았어. 이거 또 대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0이 가능하다 쳐. 근데 지불하고 나니까 뭐 3,400만 원 정도 내가 이용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3,400이라도 갚아서 이자를 줄이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은 맞는데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중금리 여기는 한 건이에요. 한 건. 여기는 건수가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건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5건인 경우에는 비록 내가 이용하는 게 3,400밖에 안 되지만 하나 건수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하나 생기니까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하게는 되지만 기존 건수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건 줄이면서 나는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야. 이 금액만큼. 이건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이건. 자, 그러면 이 위에 분 5천만 원짜리 딱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400만 원을 줄일 수 있어. 이자를. 그래서 400만 원 갚아. 그러면은 이거 4,600만 원 있고 또 햇살론으로 400만 원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건수가 2건으로 늘어나 버리잖아. 늘어나 버려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 점수는 더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자, 그럼 이건 그럼 얘는 신용 점수 안 떨어진대요. 맞아요. 얘도 떨어져. 왜? 신규 대출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햇살론이 신규로 발생이 되잖아. 하지만 대출 건수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원 자리까지는 이 현재 상환하기 전까지 이 신용 점수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큰 차이도 나지도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건에서 2건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점수 하락은 더 큽니다. 5건에서 6건 늘어나는 하락 점수보다 한 건에서 2건으로 늘어나는 점수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를 손해보느냐? 신용점수? 맞아요. 일단 신용점수 면에서 손해를 보고 또 하나 더. 자, 이거 중금리라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이. 그러면 이 대출을 내가 연체 안 하고 신용관리 잘하면서 갚아나가면 내 신용점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 무조건. 이 대출 다 갚기 전이 아니라 연체 없이 잘 상환하게 되면은 신용점수는 꼬물꼬물하면서 올라가요. 또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이걸 중금리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5%짜리다 그러면 뭐 점수 더 좋아지면 10% 초반짜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10% 초반까지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10% 초반짜리로 대안을 하면 돼. 그럼 이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을 뭐 3, 4%? 이 정도 4, 5% 이 정도 이자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살은 뭐예요? 꼴랑 400만 원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럼 신용점수는 더 떨어지고
나중에 또 이분도 연체 없이 잘 이용하면 신용 점수는 언젠가 올라가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늦다는 거죠. 이제 더 늦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 대출이 한두 건밖에 없는데 어차피 한 건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일부만 찔끔 이렇게 뭐 한 500만 원 이하로 찔끔 이렇게 이자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게 과연 내 하락하는 신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할 때 하고 과연 어떤 게 나한테 진짜 더 큰 이익으로 올 건지 이건 정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저금리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감소시켜야지. 이런 생각은 그닥 특히나 이 햇살론 대납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제목이죠. 대납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이 근로자 햇살론이에요. 대납은 근로자 햇살론밖에 안 되죠.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햇살론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납을 이용하는 이 상황이신 분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보고 내가 왜 그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할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